그래서 우리가 더 강한 임팩트를 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 공을 치는데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각 회전을 빠르게 하는데 힘을 사용하면은 임팩트를 더 강하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동호인분들은 힘의 집중을 공을 치는 데 하고, 선수들은 힘의 집중을 회전을 빠르게 하는데 힘의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왼팔은 바깥으로 회전하면서 다시 몸쪽으로, 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 오른쪽 상체는 왼쪽으로 돌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몸의 회전이 순간적으로 가운데 모이면서 멈추게 돼요. 그 다음에 오른팔을 출발시키면은 아까 말씀드린 왼팔과 몸에서 만들어낸 회전 속도가 오른팔로 전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내회전과 외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배드민턴을 힘으로 공을 치려고 하는데, 팔의 사용법을 잘 익히지 못한 상태로 공을 억지로 강하게 치면은 이 어깨가 아프거나, 나는 있는 힘껏 공을 치는데 임팩트가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제가 스매싱을 분석하면서 이 타구하는 순간 손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헤드가 던져져야 된다고, 이걸 비디오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원리들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스윙을 가지고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스윙은 이 팔의 회전 운동과 함께 타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라켓을 이렇게 미리 돌린 상태, 좀 이런 형태로 라켓을 잡게 되면은 공은 어떻게 잘 맞긴 하겠지만 팔의 회전을 만들 수가 없겠죠. 이런 형태로 공이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배드민턴 칠 때 이 이스턴 그립을 잡아서 이 팔에 이런 형태로 회내 스윙을 만들면서 스윙을 하셔야 돼요. 회내 동작을 만들면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배드민턴을 시작을 하면은 이런 형태로 스윙을 배우잖아요. 이런 형태로 많이 연습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스윙 연습보다는, 자, 이런 스윙을 연습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팔의 회전을 느끼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내회전 연습을 하는 것. 이게 더 배드민턴에 조금 더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스매싱이나 클리어, 이렇게 오버헤드를 스윙을 할 때 어깨와 팔꿈치, 손목이 한 번에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리고 실제 동호인분들은 그렇게 공을 칩니다. 근데 사실은 순차적 가속이라고 해서 이 각 부위, 어깨, 팔꿈치, 손목, 이 각 부위를 가속과 감속을, 회전에서 빠르게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하면서 각 부위로 회전량을 전이시킵니다. 순차적으로 전이를 시켜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속을 하면서 각 부위에서 만들어진 회전량이 순간적으로 전이가 되면서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배드민턴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어깨, 팔꿈치, 손목의 역할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팔꿈치는 이렇게 펴주면서 이런 동작, 피면서 팔꿈치 회전하는 이 동작을 만들어주고, 손목은 이 동작을 만들겠죠. 그래서 어깨는 내전, 팔꿈치는 팔이 펴지는 것과 내회전, 그리고 손목도 이런 회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각 부위의 역할이 순차적으로 이동이 되는데, 이것을 합쳐 놓으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슨을 받을 때 라켓 헤드를 던지라는 말씀 많이 코치님들이 하시죠. 근데 어떻게 헤드를 던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스윙을 하시면 라켓 헤드를 던지는 느낌을 조금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임팩트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팔에 회전하는 이 연습을 해주시면은 헤드 던지는 느낌을 조금씩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백핸드도 마찬가지예요. 스윙이 어깨, 팔꿈치, 손목이 한 번에 만들어지면은 강한 임팩트를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동호인분들이 백핸드를 특히 어려워하시는데 한번 경기할 때나 백핸드 칠 때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어깨, 팔꿈치, 손목이 같이 하나의 스윙의 결로 스윙을 하시게 될 건데 이렇게 스윙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깨에서 어깨, 팔꿈치, 손목으로 팔의 회전량을 전이시키면서 순차적으로 전이시키면서 임팩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목은 이런 회전, 이런 회전이 백핸드에서 이런 회전 나오고 팔꿈치는 이런 회전, 이런 회전. 그리고 어깨는 이런 회전, 이런 외전. 이 동작이 나오겠죠? 이 동작.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순차적으로 만들면 어깨, 팔꿈치, 손목 이런 형태로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위에서 회전량을 가속과 감속을 통해서 멈추면서 스윙을 하면은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스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동호인분들은 이런 형태. 이게 영상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결과 순차적으로 임팩트를 만드는 거 완전 다른 스윙입니다. 백핸드도 여기서 하나의 결, 스윙이 하나의 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어깨, 팔꿈치, 그 다음 손목,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한 임팩트를 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 공을 치는데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각 회전을 빠르게 하는데 힘을 사용하면은 임팩트를 더 강하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임팩트를 내고 싶으면은 회전을 잘 이해를 하고서 팔의 회전 운동을 잘 이해하고서 이 회전을 빠르게 하는데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선수들이나 코치님들이 약하게 쳐도 공이 강하게 나가는 이유가 뭐냐? 힘이 약해 보이는데도 임팩트가 강하게 만들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의 힘을 이 회전 속도에 집중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호인분들은 힘의 집중을 공을 치는 데 하고 선수들은 힘의 집중을 회전을 빠르게 하는데 힘의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차별점이 확실하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팔의 회전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회전의 기본은 그립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립이 돌아가면은 회전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회전을 만들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임팩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배드민턴은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 해결되진 않아요. 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스윙,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런 스윙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하나를 남겨놨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그립, 스윙뿐만 아니라 스텝과 수비, 네트 플레이를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를 소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연습하는 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른팔의 어깨 움직임, 팔꿈치의 움직임, 손목의 움직임, 이 회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강한 스매싱 혹은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오른팔에만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오른팔로 어느 정도 회전 운동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면은 이 왼팔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윙을 할 때 왼팔을 이렇게 몸과 같이 이런 회전을 해야 되는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왼팔을 이렇게 빼는 이런 회전을 하고 계시다면은 임팩트는 강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약해집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차적 가속이라 해서 이 회전은 각 부위로 전이가 돼야 돼요. 회전 속도가 전이가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왼팔과 몸에서 만들어낸 회전 속도도 오른팔로 전이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같은 결 회전이 된다면은 이 여기서 만들어낸 회전량을 오른팔로 전이시킬 수가 없어지고 힘이 전달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임팩트가 약해집니다. 근데 앞으로는 왼팔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른팔 테이크백 할 때 왼팔로 같이 반대 방향으로 뻗어주시고 왼팔을 이렇게 가슴을 열어주면서 반대 방향으로 뻗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회전을 만들어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팔의 회전과 함께 상체도 회전을 시켜줘서
이런 형태로 회전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왼팔을 쫙 열어주고 그 다음에 펴주면서 상체 열고 회전. 이렇게 회전을 멈춰주셔야지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왼팔은 바깥으로 회전하면서 다시 몸 쪽으로 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 오른쪽 상체는 왼쪽으로 돌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몸의 회전이 순간적으로 가운데 모이면서 멈추게 돼요. 그 다음에 오른팔을 출발시키면은 아까 말씀드린 왼팔과 몸에서 만들어내는 회전 속도가 오른팔로 전이가 됩니다. 이 회전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내가 가진 힘 안에서 낼 수 있는 가장 큰 파워의 스매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테이크백을 하고 몸의 회전과 왼팔 회전시키면서 안쪽으로 가지고 오면은 오른팔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이 연습했던 스윙 설명한 동작, 그 동작을 그대로 오른팔에서 만들어주면은 이런 스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왼팔과 몸에서 맞는 회전이 어깨로 전이, 어깨에서 팔꿈치로 전이, 팔꿈치에서 손목, 라켓으로 전이가 되면서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드민턴을 처음 배울 때 자세를 고정하고서 스윙, 고정, 스윙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이 오버헤드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정된 자세보다는 이렇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왼팔로 상체를 열고 회전을 만드는 이런 형태로 스윙 연습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연습하실 때는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왼팔과 몸의 회전, 그리고 오른팔에서 어깨, 팔꿈치, 손목의 움직임을 생각하면서 스윙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면서 훨씬 더 강력한 스매싱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몇 개의 영상과 더불어서 공을 타구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 스윙의 메커니즘에 감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은 스윙이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명한 이 메커니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연습만 계속 하셨다면 아마 어깨로 엉뚱한 곳에 힘을 써서 공을 치고 계셨을 확률이 매우 높았겠죠. 공을 치는 데 힘을 쏘는 게 아니라 회전하는 데 힘을 쏟았다면 훨씬 더 강한 임팩트를 쉽게 낼 수가 있는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배드민턴은 알고 연습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연습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공부했고 오늘 설명한 원리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의 기본기인 그립, 스윙, 스텝, 그리고 수비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온라인 클래스를 제작하게 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 원리나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레슨만 계속 받고 있는데 실력이 제자리라고 생각하신다면 뭔가 다른 것, 이 이론적인 부분에서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몰랐던 개념과 원리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온라인 클래스 설명한 영상을 제가 남겨놨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개념과 원리들,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트레이닝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피드백까지 해드리는 서비스를 모두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 채널 유니콕에서는 배드민턴을 잘하기 위한 원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많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